대개의 고장 경북 영동. 강광에 이른 새벽을 깨우는 건 출어를 앞둔 어선이다. 출항 준비로 한창인 중량 100톤의 쌍용호. 대게잡이 어선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 선장을 포함해 선원은 총 8명. 한 번 출항하면 5일에서 7일간 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어야 할 짐도 만만치 않다.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뭔가요, 그러면? 보식이다, 보식. 어? 보식. 부식들. 38의 젊은 선장 이재복 씨가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다. 나이를 떠나 그는 쌍용호의 아버지격이다. 기관장 김혜건 씨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그물을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양만기를 미리 점검해 두는데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예, 이거요. 이제 바다 나가서 이 작업할 때 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망가지지 말라고 미리 그리스를 좀 쳐놓는 겁니다. 조업 상황 전반을 관리하는 어머니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혜건 씨. 3명의 중국 선원들은 늘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저 앞에. 순탄하게 출항 준비가 이루어지는 사이 항구 옆으로 경찰 차량 한 대가 들어와 멈춰선다. 배에 올라 조사를 벌이는 경찰. 출항 전 거쳐야 할 필수 관문이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 인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선들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선원들 맞는지 만약에 이제 이 어선이 선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고 그 당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수고하세요. 정박용 밧줄을 푸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대게잡이 어선 쌍용호는 만선의 꿈을 실은 채 바다로 향한다. 연근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과 달리 한일 공동수역까지 나가 대게를 잡는 일. 긴 항해는 이제 막 시작인데 선원들은 미리 양만기를 제 위치에 놓아둔다. 이렇게 부산을 떠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에겐 삶의 터전인 바다로 향하는 순간이 남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보러 나가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뭐 기분이야 뭐 돈 벌러 가는데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데 좋지요. 뭐. 바다 나가는 사람들 은행에 돈 찾으러 안 갑니까? 항구를 떠나온 지 1시간 만에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12노트, 시속 20km로 운항 중인데 해상에선 꽤 빠른 속력이다. 보통 조업 지점까지는 15시간이 소요된다. 선장과 교대로 키를 잡는 갑판장 은창수 씨. 혹시 모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가요. 제가 아는 자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조업 위치는 독도 남동쪽 공해상이다. 13시간 동안 이제 운전하시는 걸 배?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밑에 교대를 합니다. 당직을.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나와가지고 작업할 때는 나가 작업하는 게 낫지요. 뭐 이게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하는 거는 그래요. 빨래가 작업 나가는 게 좋지요, 저한테는. 선장은 변덕스런 바다 날씨가 걱정이다. 오늘 한 15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쪽에 현장에 도착하면은 지금 풍랑주의보가 내려갖고 파도가 한 2, 3m 이상 될 거예요. 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뭐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오면서도 뭐 대게를 많이 잡아서 돌아오는 게 좋겠지요. 쌍용호는 애석하게도 사람을 위한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 조리실과 선실을 겸해 쓰는 이 비좁은 공간이 선원들의 휴식 장소. 그 아래 수면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서 선원들은 생존 본능에 이끌리듯 조업 전에 미리 잠을 자둔다. 출항 9시간째에 접어든 오후 1시.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한다. 냉각기 앞에선 김혜건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무로스를 들고 벌써 30분째 씨름 중이다. 냉각기는 어창 온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기.
선장의 체근보다 자책이 앞선다. 출항 전 냉각기 상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탓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냉각기가 얼어가 냉각기 녹기는 뱃머리를 돌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쌍용호는 다시 대게를 찾아 동해 바다의 거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간다. 15시간 만에 조업 장소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선원들은 곧바로 조업 준비에 돌입한다. 풍랑 속에서 야간 조업을 하려면 방한복과 방수복 착용은 기본. 그런데 옷이 똑같다 보니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구멍 났는 거. 이 체인지 이거 체인지 이런 새가 육자가면 이거 체인지 안 해줘. 체인지 안 해준다. 이거 됐어 거의 뭐 임마. 이게 체인지 체인지 없애 임마. 대게를 담을 커다란 수조통을 합심에 빼내는데도 힘이 붙인다. 거친 파도로 요동치는 배 위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파도가 가판위를 뒤덮어 제작진에겐 서 있는 것조차 보여. 선원들은 몸에 밴 듯 묵묵히 조업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차례. 그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수심 500m 깊이에 투망되어 있는 그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 건지라는 도구가 동원된다. 상당한 무게의 쇠사슬은 건지가 심해로 가라앉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쇠사슬까지 무사히 투하되는가 싶더니 조업 전부터 성난 파도가 키 높이까지 밀려드는데 그 와중에도 어김없이 조업은 시작된다. 살 감아요. 살 감으라니까. 긴 그물을 따라 수심 500m 바닷속에 몸을 감추고 있던 대게들이 끌려 올라온다. 그물을 감는 두 사람을 빼곤 선원들은 일제히 자막 옆에 붙어 선 채로 엉겨붙은 대게를 조심스럽게 벗겨낸다. 대게의 생명인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빼내는 것이 관건 중의 관건이다. 한 번 출항 때마다 약 300폭의 그물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물 한 폭의 길이만 100m나 되다 보니 작업량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총 30km를 웃도는 길이의 그물. 서울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남양주까지의 거리인 셈이다. 그런데 바람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성난 파도가 포효하는 가운데 선원들은 거친 풍랑을 맞아가면서도 조업을 계속하는데 바다에선 콩과 의뢰처럼 겪는 일. 태풍주의보가 아닌 이상 조업은 계속된다. 요동치는 배 위에서 힘겹게 몸을 지탱해가면서도 이들의 눈과 손은 오직 대게를 향하고 있다. 뭐 조금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좀 힘들지. 뭐 날씨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날씨도 좀 올라가니까 파도도 좀 치고 이러니까 좀 힘든 편이지. 그나마도 자망엔 대게가 그런대로 걸려 올라오고 있는 상황. 사나운 풍랑을 참아가며 조업에 열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대게를 위안 삼아 고된 조업은 벌써 6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선장의 우려대로 새벽 3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3m 높이의 집채만한 파도 속에 쌍용호는 위태롭게 바다를 지키고 있다. 그야말로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원들. 거센 풍랑 탓인지 대게마저 끊겼다. 도저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 잠시 조업이 중단된다. 어느새 후미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올라온 그물을 정리하는 선원. 손이 모자란 배 위에선 늘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힘들어요? 네.
중국 선원도 어느덧 뱃사람이 다 된 모양. 거센 풍랑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도 그물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도 개의치 않을 만큼 이들에겐 바다의 포유쯤은 장애가 될 수 없다. 최고령대로 60이 넘은 선원도 노익장을 과시한다. 30년 넘게 배를 탄 덕분에 20대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는데 이들의 강인함을 질투하듯 바다의 화는 가라앉을 줄 모른다. 급기야는 그물이 완전히 엉키고야 말았다. 재빨리 손 쓰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물을 푼다. 이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것이라곤 곁에 있는 선원들뿐. 한 배를 탄 이들에게 서로의 존재는 바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다. 새벽 4시. 거짓말처럼 바다에 고요가 찾아왔다. 한 지점에 투망돼 있던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자 선원들은 갑판 정리에 들어간다. 대게는 산채로 육지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어창에 곧바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베테랑 기관장 김혜건 씨는 대게를 종류별로 바구니에 옮기는 속도 역시 남다르다. 초보 일꾼 중국 선원에겐 여전히 대게를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아. 같은 시간 바구니는 채 반도 차지 않았다. 다리가 대나무와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대게. 그러나 대게라고 해서 다 같은 대게가 아니다. 어창 안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두는데 이게 왜 박달대기냐면요. 장이나 살이 100% 다 차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물개라 그러냐. 색깔부터 틀리지요. 60%에서 한 70% 밖에 살이 안 차가 있고요. 박달은 100% 이상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같은 거는 만약에 가에다가 입찰을 하면 한 8만원에서 9만원 쓰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한 4,000원, 5,000원. 속살이 꽉 차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고 해서 붙여진 박달 대게와 일반 대게는 상품 가치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늦은 나이에 배를 탄 갑판장 은창수 씨. 뱃사람이 된 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 즐겁다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뱃사람들이 박달대게 많이 잡아가지고 통 안에 박달대게가 뭐 한 2,000마리씩 이상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때가 보람을 느끼지. 시간을 잊은 채 갑판 일을 지키고 있는 선원들. 4개는 그냥 놓고 하나는 둘러가 포개. 조업이 끝날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기관장은 수조통 몇 개를 그대로 놓아둘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는 아직 채우지 않은 새로운 어창 청소를 시작하는데 이제 하루 일과 마무리 돼가는 거예요? 아직 안 벌었어요. 밥 먹고 또 해야지. 그럼 잠은 도대체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밥은 짬짬이 그냥 이제 선장이 약간 이제 시간 조금 지금 요 자리에서 조금 이동하는 자리가 공간이 생길 경우 그때 이제 좀 자지. 새벽 4시 피곤함도 잊은 채 선원들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 기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물을 주시하고 있다. 뭘 훔쳐가요? 우리 망자를 훔쳐가 풀었어요. 누가? 12포. 모르지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요?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없어지고 어쩔 땐 60폭이 전체 다 없어질 때. 대게의 어획량이 줄면서 그물을 도둑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씁쓸한 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투망을 한다. 방금 거쳐마자 또 쳐요? 예, 다시 또 투망해놔야지. 투망해놔야지. 한 3, 4일 있다가 다시 굳어지요. 투망 작업을 지켜보는 선장의 눈빛이 매섭다. 엄청난 속도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거 올리는 데는 한 14시간에서 15시간이야.
토마하는 시간은 30분. 가장 짧은 작업 시간임에도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순간. 제작진의 작은 실수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나와주세요, 지금. 저는 한번 잘못했구만요. 터사고 나는. 그렇게 투망 작업을 무사히 끝내고 선실에서 간만에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 이들에겐 비좁음도 느끼지 못할 만큼 아늑한 공간이다. 바보. 바보. 중국말 바보. 아니야. 초보 중국 선원들을 보면 뱃사람으로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는 김혜건 씨. 처음 배 타는 사람들은 힘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이 발이 배짱에 붙지를 않아요. 한 10년이나 요래 배 탄 사람들은 조금 배가 겁이 나요. 왜 겁나세요?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중에 가장 큰 사고라 하면 어떤 게 있었어요? 뭐 큰 사고는 뭐 아무래도 93년도에 이제 배 타고 나가가 12이 죽고 이제 저 혼자 살았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28에 겪은 참혹한 사고. 그는 선원 13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더 지독하게 배를 탔다. 배 타면서 다 다친 거죠. 이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데 다 찍힌 거 아니에요. 이런데. 어느덧 어부로 살아온 지 20년 세월. 온몸엔 영광의 상처가 남았다. 제일 힘들 때 그런 생각 아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바다. 쌍용호는 다음 조업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선원들에게 1시간가량의 귀하디 귀한 수면 시간이 주어진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지쳐 쓰러져 잠든 선원들. 1분 1초라도 더 자두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다. 출항 이틀째. 어느덧 다음 조업 지점에 다다랐다. 단잠에서 깨어난 선원들이 어렵게 몸을 일으켜 세운다. 다시 가판 위로 향한 선원들. 한번 조업이 시작되면 30시간가량의 강행군은 기본이다. 몇 시간 전에 풍랑주의보가 무색할 만큼 화창한 날씨.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대게 역시 어제와는 상황이 제법 다르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가판장과 대게를 빼내는 선원들의 손길이 모두 바빠진다. 그물에 엉킨 대게를 빼내는데도 숨겨진 노하우가 있다. 이게 먼저 뒤에가 다 먼저 나온 다음에 순번대로 요 다리 순번대로 이래 뺏겨내요. 이게 비싼 거기 때문에 한 마리 잘못 뺏기면은 아주 이거 좀 고전이. 그리고 잘못 뺏긴 개가 상처가 나면 기가 많이 죽습니다. 초보 중국 선원들은 베테랑 기관장의 실력을 따라잡기엔 갈 길이 멀다. 속도가 더디고 또 서툴기 때문에 일반 대게를 맡아 작업한다. 마리당 10만 원을 훅가는 박달 대게는 기관장의 몫이다. 어적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9cm 이하의 수컷은 즉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작은 것들은 다 놔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암놈하고 치수 작은 거는 놔줘요. 그물이 또 말썽이다. 재빨리 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원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는 것. 이날은 맑은 날씨만큼이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대게도 풍성하다. 이렇게 대게가 많이 올라오는 때면 작업량이 늘어나는데도 피로는 도리어 달아난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면 오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들으세요? 뭐 어떤 생각 드나 뭐? 어? 네. 뭐 돈 벌러 왔는데 그 생각이 있나? 고기 많이 잡아가는 거 이지.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잠 못 자고 고기 안 올라오고 할 때. 고기를 올라오고 일하면 괜찮은데 고기가 없고 잠 못 자고 일할 때. 10년 전만 해도 이게 버글버글했어 이런 게요. 지금은 지금은 없니? 왜요?
다 잡아먹고 좋은 땅, 좋은 바다 다 뺏겨서 안 그러는 겨. 누구한테 뺏겼어? 일본한테 뺏겼다는 겨. 벌써 10년이 흘렀다.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뺏긴 데 대해 선원들의 분노는 여전히 식을 줄 몰랐다. 오후 1시, 16시간째 조업 중이다. 갑자기 거세진 바람에 중국 선원들이 줄을 잡고 몸을 지탱한다. 배를 탄 지 불과 서너 달.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만다. 선원들의 걱정 속에 다행히 금세 털고 일어나는다. 괜찮아요? 뭐? 안 아파? 오케이. 최전선인 뱃머리에서 양반기를 돌리는 일도 늘 위태로운 작업의 연속이다. 이게 높은 데 있는데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운데요. 나중에 저 경보는 날씨에 파도 많이 치고 기바람 치고 눈보라 칠 때는 좀 무서워요. 그때는 이쪽으로 물이 올라오니까. 지금은 뭐 날씨가 좀 좋으니까 그래 무슨 편이 아니라. 이렇게 좀 파도 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예,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 파도가 뭐 한 1.5m밖에 안 되는데 한 3, 4m 될 때는 조금 무서운 편이에요. 이거야 만날 간다. 오케이. 아따 좋다. 야, 이거 돈이다. 예? 이거 돈이라고. 야, 이거 좋네. 얼마에 얼마? 이런 거 한 돈 10만 원 가니까. 아, 돈 10만 원. 술배 한 장? 예? 술배 한 장? 박달 대기로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새참을 먹어가며 조업을 하는 선원들. 특별할 것도 없는 빵 한 조각인데 땅에서 먹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이래 먹는 빵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겨.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조타실에선 끊임없이 주문이 이어진다.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바람이 덜 불 때 조금이라도 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조금씩 잡아가면서 최대한 일을 많이 해놨다가 파도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조업 여건이 좀 힘들 때 그때는 좀 많이 쉬고 이래. 오후 5시, 20시간째 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무서운 속도로 쌍용호 쪽으로 다가오는 배 한 척이 발견된다. 일본 순시선이다. 최근 들어 경계선을 넘지 않았는데도 지나친 경계태세로 돌진해오는 바람에 충돌 위기를 겪은 것만 몇 차례. 이날도 아슬아슬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인선 아닌 건데 나인선에서 짧게 조금 떨어지면 한 10초나 이렇게 떨어지면 전마대 우리 배 쪽으로 옵니다. 빛이 켜라고 그러시고. 언제 나인선 넘어오나 심한 경우는 만약에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보드 띄어가지고 사람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날씨 꿀렁하면 뭐 심하게도 만약에 나인선 넘어가면 뭐 그냥 뭐 잡혀간다 봐야지.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긴급 상황. 다른 어선의 자망 위에 투망을 해버린 것이다. 자 이거 감고. 선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앞대가리처럼 조금만 더 가만히서. 이거는 내가 감을 거다. 눈 가봐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칫 큰 부상이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만 있어. 뒷장 가, 뒷장 가. 마음이 다급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선원들. 가판위는 금세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쭉 굴러가나. 굴러가고 무슨 생각하라고. 줄 갖고 와, 줄. 가자.
쌍용호에 닥친 최대의 위기 순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마. 형님 이거 아바이와 이거 나눠가 바빠로 차리면 되지. 간신히 잘못 투망된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선장의 성화는 계속된다. 호미 쪽 줄을 동시에 당겨줘야 하는데 재빨리 기관장 김혜건 씨가 나선다. 다급한 마음 때문인지 아찔한 고개를 펼치며 달려간다. 아직 채사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갑판 분위기는 험악하기 짝이 없다. 갈팡질팡하는 선원들 사이에서 갑판장의 침착함이 돋보이는 순간 무사히 위기를 넘겼는가 싶더니 큰 소리가 또 이어진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마음 쓰이는 선장.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두 사람은 평정을 되찾는다. 이들에겐 동료 이상의 그 무엇이 존재한다. 위원장님, 선장은 어떤 분이세요, 선장? 선장이요? 성질 지랄같이. 우리 선장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천재야 천재. 왜요? 일단 바다 속에 있는 거기 있는 바위소를 다 안다는 자체가 천재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물속이 안 보이잖아요. 선장은 다른 거 필요 없니다. 고기 잘 잡는 게 최고 선장이고. 38의 젊은 선장 이재복 씨. 영덕에서 내로라는 대게잡이 업으로 손꼽힌다. 그에게 쌍용호는 벌써 6번째 배다. 사실 그의 성공은 카리스마 뒤에 숨은 선원들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선장들은 이제 좀 덜한데 밑에 선원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죠. 추운 날 하고 파도 덮어 쓰고 바람 맞고 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지. 방금 전 그토록 화를 낸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가 바로 그물사고로 손가락을 잃었기 때문이다. 저 앞에 보시면은 저 그물 올라오는 자리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은 좀 위험한 자리인데 거기 도와주다가 이제 잘못돼 갖고 이제 다치어 갖고 여기 손이 지금 저 절단돼 갖고 지금 그 봉합 수술하고 했는데 낫지도 않고 이래 갖고 그 수술이 잘 안 돼 갖고 이제 절단해 놓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사고가 많이 있나 봐요. 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는 뭐 열에 한두 사람 정도는 이런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칫 선원들이 자신과 같은 부상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던 것이다. 만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탓에 선장은 한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어느덧 조업 이틀째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다. 20시간 넘게 대게 조업을 벌이고 있는 선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이쯤 되면 피로와 잠과의 전쟁까지 더해진다. 유난히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긴 하루. 그러나 선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밤 9시. 대게 조업을 펼친 지 꼭 24시간째. 바다는 다시 어둠과 함께 살아온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원들도 그에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물코가 절반 크기에 불과한 가자미 그물이다. 대게 어획량 감소로 가자미 그물도 함께 투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간간히 대게가 걸려 올라오긴 하지만 대게 그물 앞에서 일할 때와 사뭇 표정이 다르다. 특히 박달대게 전담인 회건 씨는 이미 지쳐버린 모양인데 간만에 그의 목소리가 울린다. 숙소 왔다. 10만 원짜리 숙소 왔다.
박달 대게는 이들에게 피로 회복제 이상의 것이다. 거센 풍랑이 또다시 쌍용호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조업하는 선원들. 야, 들어가게. 또 안 올라탔나? 올라탔다. 올라탔지? 그물이 자꾸 엉키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럴 땐 따뜻한 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된다. 쓴 커피로 졸음을 달래보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 10만 원짜리 프라자프라. 네? 10만 원짜리 다리 프라자프라. 씁쓸한 마음으로 대게 다리를 자르는데 대게는 다리가 부러지면 썩으면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 새벽 3시 조업 31시간째를 맡고 있다. 숨 돌릴 틈 없는 야간 조업 내내 바다는 한순간도 이들에게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난 파도에도 아랑곳 않고 그동안 잡아올린 가자미를 정리하는 선원들. 조금씩 선원들의 얼굴에선 지친 기색이 엿보이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어획량이 지난 조업 때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50개 되나? 이게 다가. 야, 상자에 물겨 임마 물. 물 다 줬어. 고기 이래 올라오면 밥 굶어야 돼요. 그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뭐예요? 빨리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네. 빨리 끝내고. 대게와 따로 분리된 가자미 어착. 가자미는 상자째 얼음에 재워 보관한다. 좀 적지? 네, 좀 적어요. 마지막 상자까지 어창에 넣고 드디어 30시간이 넘는 강행군 조업도 끝나가는 모양이다. 안 들려가. 라면 뭐? 밥안 해? 밥은 좀 한다. 아, 밥 하는 게 아니고. 아, 밥을 먹여야지 자꾸. 왜 자꾸 라면을 먹이려고 그래. 언제 라면 먹인다. 그러니까 라면 먹일 생각은 아예 해주면 양망하면 밥. 무조건. 이유 없이. 다 끝나셨어요? 뭐 오늘은 좀 이제 끝났어. 아직 이제 모르지. 뭐 해야 되지. 밥 먹고 또 할런지. 배고프시죠? 뭐 죽겠지요. 배 안 고프면 사람인 게 어디. 조업이 끝나자 잊고 있던 시장기가 밀려든다. 따뜻한 밥 생각에 청소를 서두른다. 괜찮아요. 바다에 나와 처음 작업복을 벗는 순간이다. 선실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다리가 부러졌던 박달 대게가 선원들의 식탁에 오를 모양이다. 이날 메뉴는 쌍용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박달 대게 라면이다. 나도 항상 1,2,000마리 잡아가야 될 텐데. 그거 먹자 볼까 봐. 식사 중에도 단연 조업 얘기가 빠질 수 없다. 면 음식을 좋아하는 중국 선원들은 말조차 잃어버렸다. 라면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오랜만에 잠을 청하러 수면실로 향하는다. 아이고 또 올라가야지. 잘 잤어. 수면실이 만원인 탓에 조타실로 향하는 창수 씨. 6명이 눕기에도 빠듯한 공간. 하지만 녹초가 된 이들은 이미 잠에 빠져들었다. 추랑 사흘째를 맞는 아침. 조업 전에 주어진 자유 시간이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와도 같은 순간이다. 다시 전장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고 가판 위에 모인 선원들. 이날은 조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칼을 준비하고 있다. 대게가 많을 때 수작업을 하면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구 손실이 나도 칼 작업 쪽을 택한다. 초보 선원들에게는 거친 풍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칼 작업이 위태로운 순간의 연속이다. 칼을 들고도 거침이 없는 기관장에게서 베테랑다운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렇다 보니 작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그죠? 예, 좀 많이 났어요.
중국 선원들도 서툰 손놀림이지만 제 몫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본다. 연이은 박달되게 행렬에 회건 씨는 숨 돌릴 틈조차 없는데 배를 띄워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 기 다리가 안 잘리고. 기 다리가 안 잘리고. 다음 뺏길 때 잘 뺏길 수 있게끔 살이 없어요. 살 어떻게 자랐어요?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뭐 12시간 할 수도 있고 기가 많이 걸릴수록 오래 하죠. 칼로 떼어낸 대게는 다시 한번 손으로 달라붙은 그물을 제거해줘야 한다. 칼 작업은 속도면에서 수작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눈 깜짝할 새에 수조통을 가득 채운 대게들. 이날 조업의 90%는 기관장이 도맡았다. 그렇게 단 2시간 만에 한 시점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모두 끝났다. 중국 선원들과 격이 없이 지내는 기관장. 대박. 대박. 여기. 좋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엔 별 무리가 없다. 더딘 작업 속도가 못마땅하지만 선원을 구하기 힘든 요즘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앞선다. 요새만 또 팔이 방문하고 있어. 형아, 100마리 칼질, 네 10마리 칼질.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꼴통 이거 안 돼, 안 돼. 우리 중국 선원들은 사실 그래요. 말이 안 통하고 그래도 참 고생하는 친구들인데 사실 그래요. 우리 중국 선원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때는 중국 선원은 굉장히 잘해줘야 돼, 사실 우리가. 멀리 타국까지 나와 배를 타는 중국 선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럴 때면 사진으로 위로를 삼아본다. 딸은 몇 살? 한 살. 한 살? 네. 많이 생각나겠네. 컴퓨터. 컴퓨터. 예, PC방. PC방에. 예, 가구 PC방. 사진 보고. 추락 나흘째 오후 4시. 조업량이 좋다면 무트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시간. 그런데 선장은 조업 위치를 바꾼다. 지난번 추로 때에 비해 어획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선장의 얼굴에 수심이 어린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작업하다 보면. 네, 그렇죠. 계속 운전하시면 주량은 언제 주무세요? 경료 짬짬이 잘 수 있을 때 여건이 생길 때 조금씩 자요. 선원들 밑에 일해도 뭐 자고 또 이동할 때 선원들 잠자고 이렇게. 다음 조업 지점에 다다른 쌍용.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시작된 조업. 배는 요동치기 시작하고 물살은 가판 위까지 적시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그물이 아예 텅텅 비어있다. 일반 대게라도 잡혀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바라보는 선원들. 하지만 이들의 애타는 눈빛에도 여전히 빈 그물만 올라온다. 바람만 더욱 기승이다. 빈 그물 사이를 허탈하게 걷는 선원들. 오늘따라 바다가 야속하기만 하다. 그런데 선장의 목소리에 또 날이 선다. 기관장이 얽힌 밧줄을 재빨리 수습하는데 야, 청수야. 순시선 온다. 저 1번 배 온다. 순시선. 쌍용에 바짝 달라붙은 일본 순시선의 출현으로 선원들의 신경이 한층 예민해졌다. 그런데 이때 정찰기까지 등장해 선원들의 속을 또 한 번 긁어놓는다. 대게는 여전히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럴 때면 선원들은 잊었던 피로가 금세 찾아온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회건 씨는 중국 선원의 더딘 작업 속도가 못마땅해 자신 나섰다. 빈 그물만 계속 엉키고 있는 상황. 가판이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는다. 야, 땡기기만 하는 게 이게 뭐 힘드나 임마야. 이런 새끼야 딱 해놓으면 편하잖아. 해봐. 빨리빨리 콸콸 알았지? 저 보고. 어? 비구름이다. 이날따라 하늘마저 이들을 돕지 않는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요? 아, 이제 모르겠네. 여기 기상이 후에 비가 오고 뭐 날씨 나빠지려고 그래나 보네. 바다 날씨가 원래 금방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해가 허다합니다. 그래 바다 날씨는
여자 마음 같다 그러잖아. 빗속에서도 조업은 계속됐지만 대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회건 씨에게 혼쭐이 난 덕분에 기가 꺾인 중국 선원. 냉랭한 갑판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비가 그치고 회건 씨가 긴 침묵을 깬다. 加油，加油，加油，加油，高低五步，加油， 알았어. 加油。 들어가서 고기 먹고. 시오래. 화를 낸 일이 마음에 걸린 탓이다. 돼지고기. 시오. 예. 날씨가 화창해지자 그물에도 제법 대게가 끌려 올라오기 시작한다. 박달 대게를 다시 손에 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기관장. 중국 선원도 자신이 잡은 박달 대게를 들고 한껏 신이 난다. 얼굴. 야, 일로 와봐. 얼어붙었던 갑판 분위기도 어느덧 다 녹아내린 모양이다. 기관장님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지요. 나이 먹어버려, 힘내. 온몸으로 바다와 맞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대게 하나하나인 어부들의 땀과 애환이 서려 있다. 나올 때 나와 있는데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짐이 다 차야 들어가지. 이 배 차기 전에는 못 들어가시는 거야? 그렇지. 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선장 마음이지.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 시간 지났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들어가고 싶냐? 별로야. 횟집도 안 차는데 어디 들어갑니까? 돈 벌러 나왔는데요. 그물 작업이 끝난 지점엔 어김없이 다음번 조업을 위해 투망이 이루어진다. 다른 선원들은 그동안 잡아올린 대게를 신선한 상태로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서두르는데, 그런데 이때 갑판으로 뛰어내려온 선장. 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아, 확인 좀 해보게요. 선장은 어창으로 들어가 대게 숫자를 확인한다. 턱없이 부족한 어획량이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결정을 내린다. 아직 저기 만선도 아닌데 왜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개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개가 많이 안 잡힌 거죠 지금? 아유, 그래도 또 들어갔다 쉬다 다시 나와야죠.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조. 선원들을 쉬게 해주고 싶은 배려에서 이뤄진 결정인데 유난히 기관장의 얼굴이 어둡다. 고기 많이 잡으면 좋은데 오늘같이 열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좋지. 조금 잡으면 고생의 보람이 별로 없죠. 귀양까지는 또 16시간을 달려가야 한다. 미리 식사를 해두는 선원들. 하지만 형편없는 어획량 때문에 선원들 사이에선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중국 선원들에겐 특별식이 준비됐다. 바로 수제비다. 밀가루 음식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한국 선원들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 맛이 어때요? 맛있다돼요. 맛있어요. 선원들이 갑판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 조타시를 지키며 혼자 식사를 하는 선장. 그는 바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대게잡이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영덕하면 그래도 박달대게 아닙니까? 박달대게 참 저희들 힘들게 잡아가지만은 들어가면은 한 마리당 뭐 9만 원, 10만 원씩 입판에 그렇게 나갑니다. 대단한 자부심 느끼겠죠. 영덕대게 자부심. 바다가 항상 고맙고 항상 나오지만은 이렇게 그 작업하러 나오지만은 친근감이 들고 이렇습니다. 때로는 또 파도가 썰을 내고 파도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두려움도 많이 느끼죠. 해상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는 친근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육지로 돌아가는 길. 수면실은 또 10,000원이 됐다. 그동안 고된 조업을 벌이느라
쌓인 피로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든 선원들. 어느덧 항구의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다. 바다와의 사투에서 당당히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길. 어부들에게는 가장 보람된 순간이다. 안전하게 잘 갔다 와가지고 뭐 다행이죠. 되게 이제 다시 항구로 들어오실 때 어떤 기분 드세요? 기분이야 뭐 육지 모이면 항상 좋지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다음 뭐 이제 또 잡아온 고기 끝까지 잘 받아갖고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그런 바람이죠. 배가 직업이고 이 평생 타야 될 거고 그 배가 만약에 그만둔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차피 죽어도 만약에 배에서 죽는다고 해도 한은 없을 것 같아요. 출항 때 들뜬 마음으로 옮겼던 양만기를 이제 다시 제자리에 놓아둔다. 어느덧 항구에 다다른 순간, 이로써 쌍용호는 4박 5일간의 조업을 끝내고 무사히 귀향이 이루어졌다. 선원들은 땅에 발을 딛고도 늦도록 가자미 상자 하역을 벌이는데 아침 8시 항구항. 경매장에선 다른 어선들이 갓 잡아온 홍게 입찰이 한창이다. 쌍용호 선원들도 경매를 위해 다시 배에 모였다. (4박 5일간의 조업에서 건져올린 수확을 경매장으로 옮기기 위해 손을 모으는데 마침내 쌍용호의 차례. 선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게를 깔기 시작하는데 어창에 신선한 상태로 보관된 대게들이 경매를 기다리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특상품인 박달대게인 고유의 표식을 하는데 이번 조업에선 박달대게 600마리를 잡았다. 쌍용호가 잡아온 박달대게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 이 좋은 거 오늘 많이 잡아왔네요. 드디어 긴장된 분위기 속에 쌍용호의 대게 경매가 시작됐다. 그런데 선장 이재복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값을 별로 높게 받지 못한 탓이다. 쌍용호 선원들의 땀이 서린 대게를 좋은 값에 사가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2만 얼마인가 2만 9천 원인가 거기서 이래 갔습니다. 수입은 총 2,800만 원. 출어 경비를 감안하면 그리 만족스럽지 않지만 선장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다. 기분이야 뭐 경매까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좋지요. 뭐 많이 잡든 못 잡든 좋고 뭐 항상 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 항상 나갈 때는 많이 잡아가지고 부품 꿈을 안고 나갔는데 또 뭐 결과에 또 만족하니까는 미련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가면은 또 대게가 많이 있으니까는 또 많이 잡아오면 됩니다. 대게를 잡기 위해 거대한 바다에 맞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어부들. 오늘도 이들의 땀과 도전은 칠흑 같은 바다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